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제약계의 두 거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왜 지금 시점에서 노보 노디스크 투자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지 그 주장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요. 함께 그 핵심 논거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 노보 노디스크의 강점을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업 구조가 아주 명확하다는 거. 둘째는 주식 가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시장의 우려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논점부터 한번 보죠.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집중되어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노보 노디스크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 한 94% 정도가 당뇨병하고 비만 치료제에서 나옵니다. 특히 그 오젬픽 아시죠? 네. 당뇨병 약, 그리고 위고비, 비만 치료제. 이 두 가지가 정말 핵심인데요. 2025년 1분기에만 이 두 제품 매출이 500억 덴마크 크로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조 원이 훌쩍 넘었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전체 매출의 64%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자료에서는 이렇게 핵심 분야에 딱 집중된 구조 덕분에 생산량만 늘려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확실히 집중도가 높긴 하네요. 근데 이런 집중이 오히려 특정 제품군에 너무 의존하게 돼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 사업 다각화만 보면 일라일릴리가 항암제라든가 면역학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더 넓긴 하죠. 하지만 이 자료의 관점은 지금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워낙 강력한 위치에 있고 또 역량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위험보다는 오히려 성장 기회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산 효율성이나 마케팅 집중도 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집중된 사업 구조와 성장 잠재력.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죠.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이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한 19배 수준으로 나와요. 19배요? 네. 이게 S&P 500 지수 평균이 한 24배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도 낮고 특히 직접 경쟁사인 일라일릴리 PER이 보통 50배 후반에서 60배 초반까지 가거든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그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거죠. 2025년 1분기 매출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한 18에서 19% 늘어나는 등 성장세는 분명히 좋은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성장세에 비해서 가격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들리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시장이 노보노디스크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건 어떤 근거인가요? 네. 이게 최근에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한 20% 넘게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맞아요. 좀 빠졌었죠.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경쟁 약물이죠.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이게 임상시험에서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게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미국 내에서 그 컴파운딩 문제라는 것도 좀 불거졌었어요. 아, 컴파운딩이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특정 약국에서 규제 하에 있긴 하지만 대량 생산된 약품의 성분을 가지고 좀 유사한 약품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공식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었죠. 아하, 그런 이슈들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시장이 너무 단순하게 그 임상 데이터상의 체중 감량률 숫자,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여전히 GLP-1 계열 약물 시장, 이게 그 포만감 높이고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 유사체 약물이잖아요. 이 시장에서 60% 넘는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아, 점유율은 여전히 높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젬픽이 2017년, 위고비가 2021년에 승인받았으니까 이미 수년간 시장에서 쓰이면서 효과나 안전성 데이터가 풍부하게 쌓여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 처방할 때는 단순히 효과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약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 뭐 내약성이라던가 전반적인 사용 경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거든요. 결국 임상 데이터 숫자 말고도 실제 시장에서의 경험, 신뢰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보는데 이 엄청난 시장을 한 회사가 다 먹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워낙 크니까요. 그의 어떤 본질적인 경쟁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시장에 좀 과도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그래서 오히려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좀 매력적인 진입 시점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 자료들은 노보노디스크가 명확한 사업 초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주가 수준, 마지막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가 좀 과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라일릴리보다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물론 두 회사 모두 잠재력이 크지만 이 분석은 현재 주어진 정보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분석 참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정 약물의 인상 데이터상의 우위가 과연 이 전체 시장 판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 이미 구축된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또 오랫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신뢰도,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경험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